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7월 7일 한 주 또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한 주 뭐 날이 좀 요새 좀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몸 관리 잘 하시고 시장 상황이 일주일 사이에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대체가 한 일주일 지났잖아요. 정확히는 한 열흘 돼 가는 거죠. 열흘 정도 시장 장세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황, 시장 상황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27 대체고 시장은 이제 한 열흘 지났죠, 여러분. 7월 7일 이후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 좀 한번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이런 보도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압구정 현대 1, 2차 아파트 전용 196제곱미터 매물 호가 140억에서 105억, 35억이 하락했어요. 뭐 들쑥날쑥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 이게 200제곱미터라고 치면 80제곱미터 38, 24, 한 28평, 뭐 30평이라고 치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서 한 세 채 정도 되죠. 그러면 105억으로 이제 35억이 하락했어요. 이거 무슨 널뛰기도 아니고 애들 뭐 껌값도 아니고 이게 이게 지금 거품이 꼈다는 걸 좀 반증하지 않겠어요? 거품이 얼마였길래 10억이나 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용상호. 이건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 팔린 건 아니고 경매가 유찰이 됐습니다. 자, 설명 보시면 영상구 이천동 강촌 아파트라고 강변북로 가다 보면 딱 그 한강 뷰가 바로 보이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전용 84가 나왔는데 경매가 감정가가 17억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전달에 실거래가가 27억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신고만 한 거지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자, 9억 원 이상 낮은데도 응찰이 안 됐어요. 이거 작전 세력들이 담합해서 가격 올린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강력하게 듭니다. 그렇죠? 아니고서야 거기서 27억 판 공인중개사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17억 9,200이면 당장 뛰어와서 사야죠. 안 사잖아요. 뭔가 이상하죠.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문제 있다고 보고 노도광도 7월 들어서 제가 볼 때 하락 거래가 좀 다시 증가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627 대체구의 7월 7일 4일까지 거래량 그거예요. 거래 데이터가 이제 월요일 날 또 다시 업데이트해서 나오거든요. 오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찍 해서 여기 보시면 6월 28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뭐 계약 준비하거나 집을 보거나 이렇게 돈 마련한 사람들은 일단 계약 들어갔겠죠. 그 계약하고 신고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고 자 점점점 가면서 어때요? 가격대도 낮아지고 물론 7월 3일이니까 며칠 더 봐야 되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이네. 불장은 아닌 거예요. 이제 끝났고 자 금액대가 이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단순 평균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6월 27일부터 7월 4일 열흘 동안 거래가 서울에 273건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 중에 한 10건 정도는 또 빼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그 LH 매입 그 거래 계약도 곧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짓을 부동산원이 합니다. 자꾸. 7월에 85건 실거래는 75건이라고 보고 7월 달은 85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6월 27일부터 273건. 그러면 6월 27일, 28일, 29일, 30일 7월 1, 2, 3, 4 똑같은데 거래량 차이가 많죠. 확 줄었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거래 금액대가 이렇게 낮아졌다. 평균가도 단순 평균으로 보면 이렇다. 지금 통계가 가중 평균으로 하거든요. 그럼 삼성 주가가 오르면 우리 주가가 다 오르고 이러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주식시장하고 아파트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가 과연. 하나 신고가 틱 올려놓고 올리는 이런 통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간 통계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6.27 대체고 7월 4일까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은 확실히 그림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우닝 되고 있죠. 약간 하락 거래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일주일 더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림이 확실히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양상을 보이니까 우리 수도권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조급해하실 필요 없고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추가 대책 보면서 추석까지는 충분히 한번 보셔도 전혀 문제 없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레기님들께서 내년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서울만 부족한 게 아니라 뭐 이게 불똥이 뭐 역풍선 효과 뭐 이런 거 막 쓸 거예요.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수도권 아파트 시장 7월 들면 제가 볼 땐 조금 마지막 조정장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인천 송도 같은 데는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안양 쪽에도 많이 빠진 데들이 요즘 살살 올라오다가 요번 대책으로 다시 이제 펌핑에서 거품이 다시 한번 조정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1차적인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부산 강릉시 6대 강릉시를 말씀드립니다. 지방인데요. 지방도 보면 조금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약간 틀리죠. 거래량은 줄었는데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그 부산만 그림을 올렸지만 6대 강시를 다 봤습니다. 인천 빼고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패턴이 뭐냐면 제가 올 초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오면은 어쩌면 바닥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매수 수요가 등장할 수 있다. 조금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반기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정부의 정책이 나오게 되면 지방 광역시 부동산에 약간 강보합으로 갈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체크해 보니까 20에서 50% 하락된 단지들이 꽤 있는데 이 단지들 중에서 선호하거나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이 약간 강보합으로 이렇게 뭐 3천, 4천, 5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예요.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아직 식지가 않았다. 좋은 단지들에 대해선. 그러나 이제 중급 단지, 약간 상중 단지들은 여전히 조정의 폭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그 폭은 예전처럼 막 지금 40% 빠졌는데 또 20% 이럴 일은 없고, 제가 볼 때 마지노는 한 전체 가격에서 50% 선? 이 정도가 마지노라고 보고, 좋은 단지들은 30에서 35%? 뭐 이 정도 선이지 않을까. 극히 몇 개 단지들은 뭐 20%, 25%에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조정하시면서 입지나 선호도에 따라서 좀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성남 분당구 강남 뭐 이거 묶이니까 뭐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이제 역풍선 분다, 노도강 넘어간다 이러는데, 노도강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거래량 뿐이 아니라 주택 가격도 하락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확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성남 분당구가 7월에 한 건 거래됐습니다. 이 좋은데 여기 보시면 690건, 400건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한 주 더 보면 딱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거 다 해서 10건도 안 된다, 그러면 요번 달 제가 볼 때 7월 달 거래량은 한 100건, 150건에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가격 조정이 오기 시작할 수 있는 초입이 되는 거죠. 그거에 다 한 현상이 매물 증가입니다. 이게 한 분당이 최고 나올 때 5천 건까지 나왔다가 작년 가을에 막 줄기 시작해가지고 일기 선도지역 나오고 나서 한 4천대로 줄었다가 요번에 많이 줄었어요. 3,309건까지 갔었어요. 매물이 분당 안에, 분당구, 성남 분당구. 근데 지금 3,401건으로 요 2, 3일 사이에 한 100건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래는 한 건 됐습니다. 한 건. 그러면 시장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과천 영건, 물론 한 1, 2주 더 봐야 됩니다. 과천 영건 매물은 증가했습니다. 과천도 똑같이. 과천도 영건이라는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서울이 87건일 때 한 구에 보통 3개, 4개, 5개 되거든요. 그럼 과천도 한두 건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여기도 거품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입주 물량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둘째치고, 자, 산업활동 동향인데요. 매월 4월 뭐 말일날 전달계 나온다 그랬잖아요. 6월 말일 1일날, 7월 1일날 5월달 산업활동 동향이 나왔는데 동행순환 변동치하고 이 선행순환 변동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락됐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새로운 정부가 신정부가 왔으니까 6월 달 데이터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 소매 판매가 좀 나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5월 달도 다 하락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보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합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 보도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마이너스 0.2인데 말을 표현을 보합이라고 썼습니다. 좋은 뜻으로. 약보합이라고 썼어야죠. 그죠? 뭐 통계가 보합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그죠? 감소면 감소고 증가하면 증가죠. 유지면 유지고. 보합이라고 뭐 이렇게 굳이 써야 되는 그 뭐 통계청의 입장도 좀 이해는 됩니다. 그 선행 동행이 하락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적으로 조금 미래 희망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경제가 뭐 하루아침에 나아지진 않잖아요. 물론 주식시장은 바로바로 시의성이 있어서 바로바로 반응을 하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이나 다른 분야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심리지수는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갈지 PMI 지수라고 있는데요. 그 지수가 조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50 이상이 돼야지 좀 유지가 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45, 46, 48 계속 몇 달 동안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있는데 지금 48 찍었어요 저번 달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50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데 요번에 그 쿠폰인가요? 그 지역화폐 쿠폰 그게 나오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소매 판매 요 지수를 좀 올려가지고 그럴 가능성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태별로 보면은 여전히 저번 달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승용차는 뭐 환율 때문에 그렇고 또 연료 또 올라갔잖아요. 이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전 분야가 거의 뭐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편의점 매출이 벌써 4, 5개월째 계속 감소해요. 이거는 젊은 층이나 우리 직장인 분들이 여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가계부채가 그렇게 늘었으니까 2030, 40 집 많이 샀잖아요, 이번에. 그게 다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자제분들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초중생들이 왜 편의점에서 라면 같은 거 잘 사 먹잖아요. 용돈이 줄면은 당연히 매출이 줄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제 추가 대책을 제가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빨리 발표해야 됩니다.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중요한 게 소규모 정비. 모아타운 때문에 이게 지금 빌라고 이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다 묶여가지고 그거 완전히 서울 시민의 서민들의 주거를 해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제가 볼 때 모아타운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용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걸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결국 가면 존치구역이라고 반대하면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난제인데 제가 그거 난제될 거라고 3년 전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죠. 오세훈 시장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몇 년 안에 뭐 3만 원 공급한다고. 결국은 번동 하나만 됐잖아요. 시간 좀 걸립니다. 이거 법제도 정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손댈 게 많습니다. 그 관리계획 승인고시가 나도 계속 시간 좀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밀복합 개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역세권 쪽에 과감하게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직장인들을 위해서 뭐 1000%, 1500% 이런 거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전세대출 DSR은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는데 대출 부담도 70% 축소 기존 유예. 요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거 1년으로 원위치해야 된다. 이거 손대기를 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러면은 매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택가격 안정에 확실한 서포트 역할을 할 거다. 이거 좀 정부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청약제 또 수정. 4050이 많이 소외됐잖아요. 특별공급하고 신혼부부 청년 쪽에 너무 이제 그 선거표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20살에 집을 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조정할 필요는 좀 있겠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외국인 규제 이건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캐나다 같은 데는 2027년까지 지금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이미 예전부터 뭐 중과를 했다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뉴질랜드도 그 호주 사람 외에는 호주하고 같은 뭐 사촌지가 아니잖아요. 외에는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딱 걸어놨고 싱가포르는 취득세 20%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야죠. 이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우리가 부동산 소유 못 하잖아요. 그럼 상호 어떤 관리에 의해서도 우리가 지금 주택 투기 시장으로 인해서 좀 힘든데 이건 규제해야 됩니다. 좀 역차별이 있다고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부동산은 주간 통계 폐지. 전 세계에서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쓰레기 통계입니다. 이거 없어야 부동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덜할 텐데 이걸 매주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를 내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좀 먹고 있다. 기레기님들이 이걸 또 받아 쓰잖아요.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이런 건 거꾸로 제가 얘기할 게 아니라 기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한 명도 못 봤어요. 전화 와서 통화는 해봤지만 기사 나오는 건 못 봤습니다.
민간 통계 방식 이거 수정해야 된다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많이 쓰셨던데 1인 법인 이것도 사실은 은행 자체적으로 심사는 강화했지만 아주 명문화해가지고 1인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도 들어가고 좀 필요합니다. 이거 다 투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시대 어느 정부 때 나온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좀 면밀하게 들여봐서 투기하는 요인들을 좀 제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한 주 열흘 대책 나오고 나서 일단 마음은 우리 무주택자분들이나 우리 청년분들은 신혼부들은 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반면에 입주를 하시려거나 또 뭐 주택을 처분하려고 이랬던 분들은 시장이 좀 호황기에서 약간 반대로 시장이 바뀌는 지점이니까 자산관리 제가 좀 준비 잘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레버리지 체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확실하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야지 대한민국이 산다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날이 덥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라고요. 또 최대한 빨리 다른 내용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 좀 제가 정리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